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걱정스러운 분석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는 평상시의 선거라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3년 동안 저지른 실정에 따라서 정권 심판론, 문재인 심판 이런 구호가 이번 선거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블랙홀이 사실상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 논점, 쟁점 이런 것들이 약하게 되거나 실종되고 있고, 자, 이것은 어쨌거나 야당 통합당의 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이런 어떤 전세를 역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통합당의 후보들이 고전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 현재의 여론조사에 낀 거품, 많게는 10%, 작게는 5%. 자, 그것은 표본의 문제입니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사용을 하는 표본에 과거 문재인을 찍었다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본이 과도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나 이 문재인을 지지하느냐의 이 대통령 지지도 이 여론조사와 총선 때 어떤 후보를 찍겠느냐라는 여론조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총선 때 후보를 선택하는 여론조사는 보다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품이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 거품을 5%로 잡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 이런 시점에서는 통합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여론조사의 거품 외에 어떤 위기의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 블랙홀이 문재인의 각종 실정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데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소상공인들의 위기, 자, 그리고 대기업들의 상당히 경영 불안,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탓이다. 과거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의 난폭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과도한 확대, 이런 것들, 탈원전, 이런 것들을 코로나라는 안개가 가려버리는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문재인은 엄청난 규모의 추경과 그리고 이제 100조 돈 풀기로 기업체들의 어음을 매입을 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것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일단 돈 풀기를 통해서 현재의 이 경제 또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호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의 부작용은 통합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 경제 실정의 원인을 이런 막대한 돈 풀기가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개에 가려버리는 정권 심판론. 코로나라는 안개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문재인 정권이 몸과 두 팔과 두 다리를 완전히 부러뜨려 버린 것, 국가의 정체성을 난도질한 것, 두 번째 국가안보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 세 번째, 조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치 인사의 실패, 불통, 문재인의 불통, 자, 그리고 오른쪽 다리 법과 질서,
왼쪽 다리 경제, 국가의 정체성, 예를 들자면 문재인의 머릿속에서 기어나온 공산주의자들. 자, 이러이러한 논점이 코로나의 안개에 희석이 돼서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국가 안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이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나 또는 초대형 방사포를 쏴도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한국의 대비책은 뭐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댈 때마다 남한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돼서 안보가 이슈가 돼야 통합당에게 유리할 터인데 코로나에 또 가려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도 불리한 것이지만 더욱더 통합당에게 나쁜 것이요 통합당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제가 국가안보의 통치 스타일, 조국이라는 것이 다소 기어 나온 것이 통합당으로서는 그래도 다소 안심이 되는 국면입니다. 최광욱 그리고 황희석 이런 조국 수호대들이 비례정당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금배지를 받게 되는 것, 조국의 아들에게 인턴 허위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최강욱, 그리고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로 논란을 빚었던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금배지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나마 중도층을 자극할 수 있고 많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들이 문재인을 심판해야 됐다는 생각을 그래도 갖는 그 정도의 어떤 통합당으로서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른쪽 다리라고 표현했던 법과 질서, 이 중요한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집회, 광화문 애국 집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민노총의 예를 들자면 춘투라든가 여러 가지 이 대규모 집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민노총의 끔찍했던 폭력 사태도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집회를 열어야 충돌이 벌어지고 민노총이 파업을 해야 폭력과 기물 파괴와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재현이 될 텐데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여야 피차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괴물 선거법은 만든 것은 이 여당인데, 민주당인데 그 결과물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공천 파동,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와 이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했던 완전히 내용을 뒤집어 버릴 만큼 잘못됐던 공천,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정통 애국 세력이 많이 배제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공천이 취소되고 바뀌고 또 김용호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공천 파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정당, 1, 2 비례정당을 만든 것, 의원들을 꿔주는 것, 그렇게 이 미래통합당을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묘 남꼼, 내가 하는 것은 묘수요 남이 하는 것은 꼼수다, 내로남불에 이어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공천과 관련된 파동과 잡음은 여야 공히 벌어졌기 때문에 공천 파동을 주요한 이 선거 이슈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통합당의 여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은 다음의 대통령 스타,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대통령감인가의 경쟁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라는
차기 대통령 스타 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비해서 어떤 압도적이거나 또는 대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식의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리한 것입니다. 통합당에게 SOS, 통합당에게 위기경보, 제1급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